자, 중국 절강성에서 탈북한 여종업원 12명, 그 이제 지배인 1명하고 13명이죠. 민변이 드디어 JTBC의 언론 보도 이후에 어제 제가 말씀했듯이 민변이 지속적으로 이 사람을 면담해서 자인가를 가려보겠다 이랬는데요. 심지어 북한의 가족들의 위임장까지도 받아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좌파 세력이 움직이는 걸 보면요. 북한하고 다 조율이 되어서 역할 분담해서 움직인다는 것이 확실하죠. 민변이 북한 여종업원 12명 탈북은 납치극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게 도대체 북한의 변호사들입니까? 북한이 통일되면 역적 탈북자부터 제거한다고 하고, 민변이 전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민주당이요, 이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해외 식당 여종업원들을 강제 탈북하도록 기획했다라는 부분과 관련해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 보면요, 요즘 좀 웃기는 게, 어제는 생활적폐라고 정치적폐를 재탕, 3탕, 4탕 하도 울가서 우리가 이 뭡니까? 이 소뼈를 사가지고 곰탕을 끓일 때도 하도 울거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싱겁서 맛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이명박 적폐 부분이 하도 울거 먹어서 이제 맛이 떨어지니까 어제는 이제 생활 적폐를 이야기했습니다. 역외 탈세나 해외 자산 도피를 뒤지겠다. 그래서 뭐 최순실, 조양호 등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은 문재인이 나서서 몰카나 데이트 폭력이 악성 범죄다, 중대 위법으로 다뤄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 폭력, 몰카 주로 20대, 30대의 여성 지지층을 겨냥해서 하고요. 조양호, 최순실 이 부분 가지고 지금 여론을 보면 을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비판적이겠죠. 또 그런 부분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이제 생활적폐 청산을 주장하다가 이제는 느닷없이 이제 탈북 기획까지도 들고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하는 거는요, 상당한 일종의 정치적인 배경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북한하고 지금 이 남북관계 판문점 선언이 나오고 올 10월 달에도 만나고 지금 미북 정상회담도 이루어지고 자기들끼리는 장밋빛 꿈에 부풀어서 북한에 대한 이 한국의 국민들의 거부감이 없도록 만들어야 돈도 퍼주고 앞으로 국가연합이니 연방제 통일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판을 열 겁니다. 자, 이렇게 하려고 보면 북한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기본적인 선입견이 굉장히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뭡니까? 인권 문제라든지 자국의 국민들을 탄압하고 못 미기고 그래서 굶어 죽게 되고 각종 정치적인 이유로 탄압받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살기 위해서 탈북을 하고, 그래서 중국이나 몽골이나 심지어 태국까지 가서 라오스까지 가서 탈북하려다가 지금 잡혀가서 끌려가고, 그래서 겨우겨우 가족과 흩어져서 한국에 정착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게 아니다. 이 탈북자들이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심지어 탈북자 여론조사 내용까지 지금 밖에 퍼지고 있어요. 탈북자 여론조사한 내용을 보면 한 탈북자의 한 4분의 3은 잘 넘어왔다 하는데 한 4분의 1은 뭔가 이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탈북의 문제가 북한이 가난하고 못 살아서 탈북하는 게 아니라 탈북자들 자체의 문제가 있거나 한국 정부에서 기획 탈북을 시키는 공작이 개입되었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문제가 마치 체제가 붕괴되는 어떤 과정의 조짐처럼 대외적으로 비춰지고, 더 나아가서 북한이 앞으로 미국이나 한국으로부터 이 경제적 보상을 받게 되면 더더욱이 개방 경제가 될 건데 탈북자들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북한이 매우 세게 나오는 부분에 한국 정부가 협조하는 측면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탈북자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요,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한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좀 가난하고 못 살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을 보여줘야 앞으로 북에 대한 거부감이 낮아지고 북한과 이 뭡니까 연방이나 국가연합 같은 부분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에 내려와 있는 3만 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TV 나와서 하고 여기저기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북한과의 이 정권이 물밑에서 꿍짝꿍짝 해서 앞으로 북한하고 붙어 먹으려고 하는 부분에 국민 여론 형성에 큰 장애가 된다고 판단하고 그걸 깨부수기 위해서 이번에 여종업은 기획 탈북 공작을 들고 나왔다고 봅니다. 홍익표 민주당 이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원내 대책에 의해서 민변이 북한 여종업원들의 이 중국 절강성 유경식당 집단 탈북이 국정원의 기획이라고 검찰에 고발을 했다. 이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서울시 간첩 사건을 비롯해서 국정원과 공안당국 일부가 결탁해서 공안 사건을 기획해서 정치에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는 물론이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이명박 박근혜 정부 전반의 공안기획조사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이 문제 때문에 탈북자가 송환되지 않을까 불안해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면서 한국으로 넘어온 분들한테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슬쩍 이제 안심하라고 말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민변이 지금 고발한 내용이 금방 배당이 되었어요. 자, 민변이 어제 고발을 했습니다. 서초중앙지검에다가요.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이 민변이 이 당시 이병호 국정원장 그리고 홍영표 통일부 장관 그리고 국정원 해외정보팀장 정모 씨 등 3명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정치관여 금지 위반, 형법상 광요 및 체포감금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하루도 되지 않아서 공안 2부로 잽싸게 배당을 했다는 겁니다. 이미 다 짜여진 거예요. 이걸 터뜨려서 지금 북한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또 드루킹 특검으로 끌려가는 부분을 시선을 이쪽으로 돌리고 또 전국 주도력을 확보하자.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북한과의 지금 비핵화 드라이브를 점점 더 국민들 앞에 가속화시키자. 이런 기획하에서요. 이 탈북권을 들고 나오도록 지금 기획을 해서 한다고 봅니다. 이 탈북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기획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사와 민변과 정권이 역할을 분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거죠. 당초 민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병기 비서실장도 고발한다 해다가 증거가 더 명확하면 고발하겠다면서 고발장에서 일단은 뺐다고 합니다. 자, 이 지배인이라는 자가요. 돈 내놔라 하다가 돈이 안 맞아서 이런 걸 지금 폭로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 JTBC의 그 당시 지배인이었다가 이 사람 남자지요. 12명의 여성 종업원을 데리고 탈북한 이 사람이 인터뷰에서 자유의사로 왔다라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목적지를 모른 채 국정원을 따라왔다 하고 일부 종업원은 돌아가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다는 거야. 그러면 종업원을 넘버를 미겨가지고 종업원 1번, 종업원 12번까지 다 미겨서 종업원 몇 번이 돌아가기를 어떤 형태로 표하는가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대형 북한의 식당에 있는 사람이 탈북하고 싶다 해서 아마 국정원과 접촉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국정원은 넘어오라고 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탈북을 하는데 기획되지 않은 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어서 넘어옵니까? 무엇이 기획 탈북이란 겁니까? 총선 때 이 사건이 영향을 미쳤어요. 대부분의 국민은 총선 때 이런 사건이 총선하고 연관이 있는지 의식도 하지 못했을 거라고 봐요. 자, 대선에서 드루킹이 불법 대선을 했다라고 비판을 받으니까 이제 거기에 2016년 4월 총선을 갖다 더 밀었어. 너네들은 총선 때 북풍을 조작하기 위해서
기획 탈북을 시키지 않았느냐.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배인 허강일이라는 사람이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종업원까지 데리고 오면 보상하겠다. 아니, 북한 식당의 지배인이 뭐가 대단한 거라고 국정원이 네가 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접촉을 합니까? 보통 탈북자들에 대해서요, 국정원이 귀찮다고 관여도 잘 안 해서 문제입니다. 한국 대사관에 전화해도요, 그냥 알아서 넘어가라고 한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뭔 국정원이 북한의 식당의 지배인이 중요해서 네 오라고 접촉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서 여종업원들 데리고 오면 보상을 해주겠다. 그 여종업원들이 무슨 정보 가치가 있습니까? 한꺼번에 식당에서 넘어왔어요. 넘어오고 난 다음에 이 여종업원들이 얼굴을 가리고라도 한번 언론에 인터뷰를 하거나 집단 기자회견을 해서 그것이 활용된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허씨를 회유했다는 거예요. 자, 이 허씨 말이지 이것이 사실인지도 확인이 안 됐습니다. 자,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북한하고 이 정권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들 세상이 영원히 열린 것 같으니까 탈북자 중에서 겁이 나고 이제 마음이 좀 바뀐 인간들이 알아서 기어서 내가 조국에 충성을 한번 바쳐서 옛날에 나는 이렇게 국정원의 게임에 빠져서 왔다. 그리고 따라온 12명도 그렇게 왔다. 이렇게 말을 해야 북한에 나중에 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정권은 그렇게 말하면 좋아해서 이 건을 갖고 또 한 건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이 이렇다면 이걸 박근혜 정부 때나 당시에도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이 허강일 씨가 아니라 오청승 씨. 그 사람이요.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북한에서 사고를 내고 사망사고를 내고 도망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음주를 가지고 마치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치어 죽이고 도망가서 술 먹고 도망갔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친구하고 술 먹고 같이 왔는데 친구는 어디 간지 모르고 이 사람만 넘어왔다고 하다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요, 이 정권의 국정원이 계속 헛소리 해야 되는 겁니다. 오청승 문제에서요. 그러면 이 허강일이라는 작자도 자 넘어와서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도 북한에서 실어서 넘어온 사람 중에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해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서도 건달이라가 넘어왔다가 여기서도 건달은 적응이 안 되니까 이 사회도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적응도 잘 못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 세상 흐름이 바뀌는 것 같아. 북쪽으로 바람이 불고 이제 북한하고 한국하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이래. 그러니까 걱정도 돼. 이제 탈북한 게 나중에 잡혀갈까. 그러니까 이참에 충성을 바치고 한번 다시 또 북을 향해서 신호를 보내면 나는 봐주지 않겠나 해서 이제 국정원, 북이 제일 싫어하는 과거 국정원에 대해서 고발을 해서 이거를 조사를 해서 과거 국정원들을 박살을 내버림으로써 한국의 대공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쪽으로 역할을 한 건을 해주고 나는 북한에서 사면을 받으면 되지 않겠나. 지난번에 나와서 한국 내려와서 TV에 출연을 하다가 그 심지어 무슨 뭐 옷을 벗는 이런 것까지도 찍다가 북한으로 다시 넘어가 가지고 남한에서 뭐 어쩌니 저쩌니 한 여자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때를 맞춰서 통일부가 사실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주당이 조사해라고, 검찰이 바로 배당을 하고, 민변이 고발을 하고. 너무 JTBC 보도 이후에 착착착착 아구가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것 자체가 기획 아니에요? 자, 북한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 있죠. 우민끼라고. 여기가 논평에서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심판대에 올려야 할 역적배들이 바로 이 탈북자들이다. 배신자들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받는 이 탈북인들이 한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으로 넘어온 게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 민변은 탈북한 사람 인권은 관심도 없느냐.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는 단체가 탈북자들의 인권은 완전히 깔아뭉개고 있는 거예요. 민변은 2016년 4월에 이 사람들이 넘어온 뒤부터 기획 탈북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어요. 중국 이 청와대학 초빙 교수인 친북 인사 정기열을 통해서 종업원 가족들의 유임장을 이제 북한으로부터 받아서 민변이
전달받아서 그걸 갖고 당시에 대지를 하자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넘어온 다음 달 5월, 2016년 5월부터 종업원들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고요. 국정원은 당연히 이걸 갖다가 응하지 않으니까 이제 법원에다가 인신보호 청구까지 냈어요. 즉 이런 것은 뭔가 하면 자발적으로 어떤 의사를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호자의 위임장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야 된다 이런 거겠죠. 인신보호 청구요. 무슨 뭐 염전노예도 아니고 탈북자들이. 근데 인신보호 청구는 작년 3월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이 확정됐습니다. 자, 그런데 민변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강제 탈북을 시켰다면서 이병우 국정원장 등을 이 강제 탈북을 기획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그 고발의 근거는 허강일이라는 지배인이 지하고 자기 마누라하고 둘만 넘어오기로 되었는데 종업원들을 다 데려오라고 국정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종업원들을 협박해서 함께 탈북했다는 겁니다. 아니 종업원들은 지배인이 협박하면 같이 넘어가요? 북한 체제에서 한 20년, 30년을 살은 이 종업원들이 북한이 무서워요? 지배인이 무서워요? 지배인이 탈북하자고 협박을 하면 신고를 해야죠. 신고하는 라인이 없겠어요? 그 식당에 나가 있을 정도 되면 북한에서는 그래도 살만한 집에 애들이었을 건데 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설사 한두 명이 딸려서 왔다 쳐요. 한국에서 나는 딸려서 왔다고 말만 했으면 이 사람들 송환이 됐을 겁니다. 민변의 이 천낙봉 변호사라는 사람은 기자회견에서 방송 보도로 구체적인 혐의가 나와서 이제는 범죄 입증이 충분하다. 아니 방송에서 말한 건 다 사실이에요? 저는 방송이 사실보다 거짓말을 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경욱 변호사는 그동안 의혹이 있었지 이제는 의혹이 아니라 범죄 행위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JTBC 보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걸 마치 범죄 사실이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JTBC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맨날 어디 잘 입수하고 어디서 잘 훔치고 하던데 JTBC는 이번에 이 탈북자의 거주지 명단을 어떻게 알고 찾아가서 카메라 메고 가서 인터뷰를 했는지 한번 밝혀보십시오. 국정원이 가르쳐 줬습니까? 자, 그래서 탈북 여종업원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말 안 했는데 방송된 내용이 상당히 왜곡됐다. 기획 탈북이다.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탈북자들 대부분이 남한행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도 다 북한에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튀어나와서 지금 말을 못할 행편이니 더더욱이 꽁꽁 숨고 있다는 거죠. 이 중에 한두 명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다시 조사를 해서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섞여서 왔냐고 확인을 하면 될 일입니다. 이게 고발하기 이전에요. 그런데 만약에 안 가겠다라는 사람들이 안 간다라는 말을 누구는 간다 하고 누구는 안 간다라고 하게 되면 안 간다라고 한 사람의 가족은 거의 북한에서 거의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일일이 물어서 가는 사람 안 가는 사람으로 구분해야 된다는 것도 문제고요. 이미 이걸 몰아가는 것 자체가 이 탈북 여종업원들이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몰아가고 있는 반인권적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어떻게 선택해도요. 이 사람들한테는 불리한 선택이지요. 이걸 묻는다는 것 자체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이 중에서 한 명이라도 나는 북으로 갈란다, 강제로 왔다 말을 하면 지는 북에 가서 이용당하고 뭐 나중에 처리당하겠지만 어쨌든 당분간은 살지 몰라도 그럼 안 간 나머지는 거부했다라고 결정이 되면서 북에서 남아있는 인질이 돼 있는 가족들을 더 심하게 다룰 거 아닙니까? 자, 민변이 지금 북한의 주장을 대변을 해서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북한에 들어가서 위임장을 받아온 정기열이라는 칭화대학의 초빙 교수라는 인간도 김일성 일가를 선전한 공로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장경욱 변호사라는 사람도 왕재산 간첩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가 정인에게 묵비권을 종용해서 재판부에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을 옹호하는 집단의 변호사 단체가 동조를 한다. 정말 기가 찬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 사건이 3만여 명의 탈북자들한테 얼마나 큰 이 위협을 주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정부와 여당이 나서서, 정부의 수사기관이 나서서 그런 짓거리를 해서 되겠냐는 거죠. 이 기획 탈북 논란을 벌인 언론사와 민병과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바람을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기획 탈북 논란을 벌이도록 기획한 부분을 이 사법 처리해야 된다 봅니다. 자, 저기 마지막으로요. 지금 적색 테러가 횡행하는데 그 제주 개발에 대한 불만을 품고 제주 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이 농성을 하다가 어제 이 토론회장에 난입을 해서 계란을 던지고 원희룡 후보 현 지사의 뺨을 때리고 끌려나가면서 본인은 자해를 해서 피가 튀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 백색 테러가요, 진짜 심상찮게 나오고 있어요. 김성태 원내대표. 백색 테러가 아니고 적색 테러죠. 자, 이런 식으로 곳곳에서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을 지지하거나 비슷한 칼날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확신범 형태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난무하는 것은요, 현 정권이 그야말로 자신의 지지층들에게 자제해라, 자중하라,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뭐라는 게 아니라 댓글은 양념이라 그러고 악성 댓글을 달아도 참아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문바들을 붙이니까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정치적 반대 진영에 대한 테러가 난무하고 있어요. 지금 자유당 때나 해방 이후를 연상시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이 적색 테러단들이 거의 무기 들고 쳐들어오겠어요. 자, 이 원희룡 지사 딸이 아버지가 호상을 당했으면 좋겠다 생각밖에 안 된다. 제발 목숨이나 신체는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정치고 뭐고 다 안 했으면 좋겠다고. 다 그래도 우리 집에서는 귀한 아버지다. 그런데 이 말을 가지고 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게요, 딸이 성질이 나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어디 몸이 다쳐서 죽게 될까 봐 딸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수명을 다 채우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할 수 있죠. 그 말을 했다고 또 그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테러예요. 당한 사람이요, 요즘은 말을 못하고 팬 쪽에서 큰 소리. 지난번에 김성태 원내대표 팬 작정을 하고 팬 젊은이에 붙이는 아예 정치적 이야기를 무슨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한국당의 홍준표나 김성태가 잘하거나 못하거나가 아들의 확신범적인 폭행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그래, 정치적으로 그렇게 현 정권과 맞선 사람은 맞아도 싸다는 겁니까? 이제는 가해자 쪽이 아예 떳떳하게 확신적인 행태를 하고 있고 그걸 갖다가 교묘한 논리로 맞을 놈이 맞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치에 맞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맞아서 당연한 사람은 없어요. 지금 리프트 대사 목을 공격을 하고, 예? 이 지금 대한민국에 저도 언젠가는 칼 맞아야 됩니까? 정말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국민들이요, 전부 미쳐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정말로 엄중하게요, 정치 테러 금지 법안이라도 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테러 저지르는 사람은 무기징역 때려야 됩니다.